2025년 4월 13일 Q&A 모음 시작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예정이고요. 5억 아파트에 지금 연소득이 1,600만 원으로 측정돼 버리는 바람에 DTI 계산 시 대출 가능 금액이 2억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반공제를 제한 1억 5,200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인가요? 실거주 목적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반공제 면제 유형에는 아래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 1번 지방 또는 비아파트일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또는 비아파트가 아닌 수도권 내 아파트의 경우에는 초코아임님 같은 경우에는 반공제 면제가 불가합니다. 뭐 2번은 신생아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3번은 3억 이하 주택이 아니어서 불가능하고 4번도 마찬가지로 1, 2번과 중복 조건이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집값 7억 4,500, 지역은 용인 흥덕, 수도권이고요. 연봉은 부부합산 1억, 부채는 0원인 상황입니다. 대출 발생 가능할까요? 그리고 잔금일이 6월 17일인데 출산 예정일이 4월 25일이라서 일반 주담대 후 대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바른 전략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하면은 대출 가능합니다. 일단 이 표는 신생아 대출이 가능할 경우와 불가능할 경우로 나눴는데 일단 가능할 경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하는 거고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이 대출 특성상 최대 5억까지 가능합니다. LTV는 마찬가지로 이제 80%까지가 가능한데 만약에 집값이 9억이고 80%까지라고 치면은 7억 2천까지 가능하냐 할 수 있겠지만 이 대출은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5억까지라서 LTV 80% 했을 때 이 금액이 5억을 넘기더라도 5억까지밖에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5억이고요. 5억일 경우에 이 집값이 7억 4,500이기 때문에 필요 시드는 7억 4,500인데 지금 이제 제가 입니다. 이거 7억 4,900이 아니라 7억 4,500입니다. 월 상환액은 이제 30년 상환으로 했을 때 소득 대비 금리가 지금 3.2%고요. 취준식 분할 상환으로 했을 때 133만 원입니다. 그 연간 약 6만 원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회차일 때 133만 원이고 1년 뒤인 뭐 13회차가 됐을 때는 139만 원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간 6만 원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생아 대출이 만약에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제 시중은행 주담대를 받아야 됩니다. 대출 최대 가능 금액은 LTV 80%까지 받을 수 있고 이게 7억 4,500에 80%인 5억 9,6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본인의 시드는 약 1억 5천 정도가 되고요. 이 대출의 월 상환액은 249만 원입니다. 40년 상환 4%,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을 적용했을 때입니다. 만약에 신생아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내 시드가 좀 약간 다소 부족하다 하면은 지금 연봉이 합산해서 1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신생아 대출을 받기 전에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 신용대출이나 마이너통장 등을 먼저 일으켜서 DTI 한도인 60%이 밑으로만 들어올 수 있게 계산을 해서 미리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 필요 시드가 지금 뭐 2억 5천 정도 되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됩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답변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댓글이 신생아 특례대출 구매의 경우 신청일 후 최소 50일 이후 대출 가능하다 해서 잔금일을 맞추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안 계획을 세운 거고 모쪼록 대출 대환 모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디딤돌 대출을 이제 50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뭐 며칠 전에 신청해라 라는 규정이 없었고요. 작년 뭐 한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런 규정이 없었고. 근데 보니까 작년 한 여름쯤에 생겼더라고요. 부동산이나 대출 관련 정책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제가 이거는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아래 기사를 보시면 이렇게 혼선이 있어서 희망대출이 전이라도 실행이 가능하도록 공문을 내려놨고요.
실제로 지금 은행에서는 이 공문을 받은 다음에 이제 잔금일에 맞춰서 대출을 어느 정도 실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메인 팝업 창에 보시면은 잔금일이 임박한 경우에 하나요?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 희망일 전에 실행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일 이후에 무조건 이제 잔금을 맞춘다기보다는 만약에 본인이 상황이 급하면은 일단 신청해 놓고 그 담당 은행에 전화를 해서 이제 대출을 조금 빨리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좀 급하다. 좀 부탁드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융통성 있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 대출 희망일 전에 이제 대출 실행이 안 된다 하면은 매도인과 조율을 해서 잔금일을 약간 뒤로 미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열흘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열흘 이후로 해서 매도인이랑 이제 잔금일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도 좀 힘들다 하면은 매도인한테 한 번 더 제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중도금을 일부 지급을 한다거나 중간에 이제 중도금을 조금 더 크게 지불하게 되면은 그 매도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면은 뭐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튼 요지는 50일 전에 신청하라 해서 무조건 50일 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50일보다 더 빠른 시기, 예를 들어 뭐 40일 전이든 30일 전이든 내가 잔금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계속 이거에 대해서 부딪혀 나가면서 해결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대출은 없고요. 자산은 4억 8,800만 원인 제한 밑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둘째가 8월에 태어나고요. 집을 8월 전에 팔면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출산하고 나서 팔아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원칙상 무주택 상태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가 태어난 8월 이후로 25년 8월이니까 27년 8월 이 이내에만 무주택 상태일 때 대출을 신청하시면은 실행이 가능한 거고, 현재 주택을 매수한 경험이 있으셔서 추후 신생아 대출을 받으실 때는 생애 최초 그 LTV 80%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LTV는 최대 70%까지 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 주택에 부채가 없는데 현 주택을 담보로 신생아 대출을 받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택을 매수한 다음에 이전 등기 접수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홈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하지만 대환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그 워낙에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 한번 그 대출 담당처인 주택도시기금에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연락을 해보시거나 세부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주담대 하려면 정부대출이나 일반 시중은행 모두 반공제 적용되는 건가요? 경기도권, 예, 수도권입니다. 매매가 3억 중반, 현재 무주택이고 생애 최초는 아닙니다. 신생아 특례 모든 조건이 맞는데 반공제 금액을 마련하지 못해 찾아보다 글 남깁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신생아 특례 디딤돌을 받으시는 분 중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반공제가 가능하나, 현재 정은님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가 아니셔서 반공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이었나요? 그때 이후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반공제가 전부 다 적용이 되고, 뭐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도 다 적용이 되는데, 지금 좀 특이 케이스로 신생아 대출을 받는 분들 중 뭐 생애 최초에 해당되거나 6억 이하 주택 매수하는 게 이제 조건이 해당되면은 이제 특이 케이스로 그 방공제 면제를 해주는데, 이렇게 네 가지만 지금 방공제 면제 유형이고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은 면제가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수도권이라서 안 되고요. 뭐 6피 아파트 뭐 아니고요. 신생아 특례 대출 중 생애 최초거나 6억 이하 주택이거나 전세 사기 피해자이거나 이 경우가 아니면은 불가합니다. 연소득 4천 이하 가구가 3억 이하 주택, 그러니까 비교적 저소득인 가구가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반공제 금액을 마련할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이 반공제 면제 방법에 이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소득에 여유가 있어서 주담대를 풀로 받더라도 DTI가 60%보다 작다면은 남는 만큼
그러니까 60%보다 이제 적게 대출을 받았는데 60%의 남는 만큼 신용대출을 미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책대출이 DSR이 아닌 DTI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DSR과 DTI의 차이점은 주담대 외에 기타 대출의 원금 포함 여부입니다. DSR은 포함되고요. DTI는 포함 안 됩니다. 이게 뭐 되게 사소할 수도 있는데 여튼 이 기타 대출에 원금일 포함되면은 DSR, 포함 안 되면은 DTI. 포함 안 되는 게 이게 수치가 훨씬 더 작게 잡히겠죠. 그리고 DTI 같은 경우에 지금 정책 대출은 60%까지고 DSR은 지금 40%까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 대출의 조건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다만 지금 주택 담보 대출 실행 시 대출 한도 금액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말 그대로 상대적인 뭐 이제 청년 부부거나 아니면 저소득층 가정에서 실수요자들 대상으로 이제 사용하기 좋은 대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실수요자이신 분들이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대출은 무조건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시고 이제 일반 시중은행 대출을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웬만하면 다 정책 대출은 실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DSR이랑 DTI 관련해서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특례 받으려고 하는데 집이 연봉 6천이고 부채가 1억 5천 있습니다. 집을 사려고 하는데 3억 정도 필요하고 DTI에서 60%인데 3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정보가 좀 필요해서 매수 희망 주택 가격, 뭐 부채 월 상환 원금 이자 상환 기간 상환 방식, 부부 합산 소득 6천만 원인지 제가 물어봤는데 이렇게 밑에 추가로 답변을 주셨고요.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 보면 필요하신 금액이 3억까지 충분히 대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보유 중인 전세 대출이랑 마이너스 통장의 상환 원리금, 상환 기간 및 상환 방식 지금 이거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해서 이거는 이제 부동산 계산기에 기입하면은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상환 기간을 5년으로 일괄 적용해서 DTI랑 DSR에 적용됩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랑 신용대출은 상환 기간을 내가 계약했을 때 대출을 실행했을 때 10년이라고 해도 이 DTI랑 DSR에 적용할 때는 그냥 5년으로 일괄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신생아 특례 대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알아보고 있는데 은행에서 DTI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부 합산 4천 조금 넘고 자동차 대출이 있고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대출 한도를 5억까지 풀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받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 소득을 빼고 다른 한 사람 것만 대출을 해서 실행해도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정보가 좀 제한적이지만 소득을 4천만 원 이상으로 잡으면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가 지금 2.45%이고요. 그다음에 30년 동안 최저임금 분할 상환할 경우 대출을 5억을 다 받았을 때 DTI가 62.79% 계산이 됩니다. 지금 이거는 60%보다 높죠. 그러면은 뭐 소득을 더 높이는 조건이거나 아니면은 대출액을 낮추는 조건으로 해서 이거 60% 언더로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할부금이 있으신데 요 DTI의 경우 주담대 원리금 더하기 기타 대출의 이자 원금은 제외입니다. 를 소득으로 나눈 값이니까 할부금의 이자를 포함해서 계산해 보시면 정확한 DTI가 나오실 겁니다. 자동차 할부금의 월 이자가 소액이라면 유지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주담대를 최대치로 받고 싶으시다면 할부금을 상환하고 주담대를 DTI 60% 맞춰서 풀로 받으시는 것을 계산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자동차 대출 같은 경우에도 상환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DTI나 DSR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좀 높게 잡힐 가능성이 있어서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댓글에 부동산 계산기라는 홈페이지, 아니,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질문 주신 분의 사연은 DTI를 60% 밑으로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5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 5억이 안 된다면은 얼만큼 안 되는지 그럼 이 부족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댓글에 남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Q&A 진행해 봤고요. 이제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에도 댓글 남겨주시거나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편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한 번에 모아서 이렇게 또 Q&A 모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